자, 이제 제가 낚시법 깔은 거죠. 예. 그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전략 연구재단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전략연구재단 FRS라 그럽니다. 예. 근데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서 이제 그 LSAM을 찍어서 이것이 우리의 한국의 LSAM이 우리 미사일 방어의 미래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우리의 미사일 앞으로의 미래의 미사일 방어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야 돼 라고 2019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 LSAM과 일치하는 거예요. LSAM을 정확하게 디자인했다는 거지. 결국 이제 한 줄로 줄이면은 내부 대기권 상층부에서 요격하는 것이 미사일 방어의 미래다.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내부 대기권 상층부 중간권 요격이네. 그러니까 4호씩 최소한 50km 이상 한 80km까지. 5080 요격이 앞으로 미사일 요격의 미래다. 잠깐만. 전 세계에서 지금 서방에서 508 서방은 물론이고 저기까지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5080에서 제대로 요격하는 놈 누구야? 딱 하나 있어요. LSAM. 어느 나라가 만들었어? 한국. 우리가 미사일 요격의 미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잠시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스크롤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매우 빠르게 변칙 기동하는 타겟을 요격하기 위해선 요격체는 빨리 움직이고 타겟 움직임은 느려지는 소프트 스팟 고도가 돼야 한다. 이는 기존 패트리엇 요격 고도인 30 내지 40km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내부 대기권에 속하는 고도 50에서 80km쯤이 된다. 번역입니다. Intercepting very fast maneuvering vehicles requires that the interceptor itself can maneuver and operate at high speeds, or alternatively, that it can operate where the target's maneuvering capability is reduced, namely above altitudes of 30 to 40 kilometers. One potential solution lies in the use of solid propulsion. 기존 패트리엇 요격은 50km 이하에서 이루어졌지만 적 미사일이 타겟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짧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격 고도는 이보다 높아져야 된다. 요격 미사일이 이 보다 높아진 고도까지 상승할 때 고속 추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기동성을 유지해야 하며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에 타겟에 명중할 수 있다. 즉 이는 요격 미사일이 다단 추신 로켓이어야 할 뿐 아니라 다중 펄스 로켓이어야 함을 뜻한다. 가로속은 제가 추가고요. Given the fact that the target's very high speed and substantially reduces reaction time, the interception would have to take place at distances that are above existing indo-atmospheric interceptors ranges, below 50 km against complex missiles. In parallel, most of the flight of the interceptor would take place in dense atmosphere, imposing to propel it continuously so that it can maneuver during the flight and have sufficient energy at the end of the trajectory to engage the target. 이걸 제가 번역해 드린 거예요. 그 앞에 한국말로 한 게 제가 쓴 문장이 아니고 이 프랑스 보고서의 말씀을 번역해 드린 겁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LSAM과 같은, LSAM이 지금 이런 거거든요. 다단 추진 로켓이고 추진력 무지하게 좋고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제가 이중 펄스, 다중 펄스, 그러니까 하나의 추진체 안에 경막을 가지고 연료 A 타입, 연료 B 타입이 있어가지고 연료 A 타입으로 확 한꺼번에 내려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중력이 덜 받거나 혹은 그 공기가 좀 희박해지는 데 가서는 좀 천천히 타는 연료를 가지고 다시 또 두 번째 점화가 일어나고, 제가 펄스는 점화라 그랬죠. 이중 펄스는 두 번 불 붙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연료 A 타입에 불 붙여서 한번 떼고 나서 연료 B 타입에 또 불 붙여서 또 떼고 뭐 이런 방식들, 이게 굉장히 고난도 기술들이거든요.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래야 5080 고도에서 유의미하게 타겟을 하고 5080 고도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종류의 새로운 첨단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가장 짭짤한 가장 유리한 소프트 스팟이다. 앞으로 요격미사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의 보고서인데 불과 3년 전 보고서인데 세상에 야, 이런 요격미사일 어딨어. 한국에 있나 벌써 했네 쟤들. 예, LSM.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탄도미사일과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비슷한 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낮은 탄도, 납작 탄도에서 멀리 가는 애의 성격을 보면 이 레이더 음영 지역을 타고 들어간다는 점에서 극초음속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또 기동성이 있다. 즉 좌우 그다음에 상하로 지그재그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극초음속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뭐냐면 이 음영지역 타고 들어갈 때 정말 막판에 바닥에 쫙 깔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죠. 여전히 탄도죠. 이렇게 눌려져 있지만 여전히 포물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다르냐. 두 번째 다른 거는 이 기동성이 아무래도 극초음속보다는 훨씬 덜하죠. 그러나 배를 때릴 정도는 되죠. 예. 위에서부터 배를 그냥 때려버리는 건. 2022년 4월부터 연속적으로 진짜 극초음속, 즉 공기흡입 스크램젯 극초음속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성공하고 있고요. 그 프로젝트 이름은 HAWC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Hypersonic Air Breathing Weapon Concept, 극초음속 공기흡입 무기 컨셉이라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2만 메타 고도에서 음속의 7로 500km, 250초가량을 연속 비행하는 데 성공했어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2만 킬로미터 500km. 저거 어디서 봤는데 저 숫자. 예. 예. 여기서 보셨습니다. 네. 506km, 20km 고도. 2만 킬로가 아니라 20km 고도. 2만 메타. 여기서 이 숫자잖아요, 지금. 네. 이게 무슨 의미냐. 비행기가 레이더 음영 지역으로 쫙 날아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그래서 500km 바깥쯤에서 500km 바깥에서 고도 한 19,000m에서 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툭 떨어뜨리면 걔가 음영 지역 안으로 계속 날아 들어가면서 마지막엔 쫙 깔려가지고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500km, 2만 m 고도를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비행기가 좀 더 미사일한테 여유를 주려고 예를 들어서 뭐 한 400km까지 고도 한 15,000, 14,000까지 음영지역으로 날아 들어간 다음에 400km에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사일은 좀 더 여유를 갖고 때릴 수가 있겠죠. 네. 미사일 입장에선 500에 2만 m 정도가 아마 최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였을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 해봤다. 제 눈엔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놓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제 30km까지는 그 음영지역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막판에는 완전히 바닥에 깔려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레이더가 감지를 맨 마지막에 가서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미사일에 지금 이게 이제 요번에 성공한 미사일, 이건 비행기에서 쏘는 거니까 뒤에 달려있는 로켓 부스터가 크기가 작습니다. 얘를 3, 4m짜리 긴 애를 붙였다고 보세요. 얘를 4, 5m짜리를. 그래가지고 1000km 막 1500km 바깥에서 얘를 쏘면 지상이나 함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적 레이더예요. 왼쪽에 있는 게. 1500km 바깥에서 쐈어. 그러면 요게 삼각형인데 여기까지 쏘아서 올린 다음에 얘가 여기서 탄두부가 이게 즉 극초음속 미사일이잖아. 스크램젯 극초음속 미사일. 스크램젯 극초음속 미사일을 탄두부를 거기서 분리했다고 보세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음영지역 타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끝에 가서는 더 아래로 깔려가고 쫙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적 레이더 입장에서는 얘가 오는 줄 몰랐어. 맨 마지막 순간에 알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아타크임스, 그러니까 그 MLRS에서, 그러니까 이 로켓 다연장 포대에서 하이마스에서 쏘는 아타크임스는 그걸로 끝냈고, 그 다음번에 미국이 개발해서 배치한 게 PRSM이거든요. 탄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91kg. 저는 편의상 90이라고 썼는데 91kg짜리 탄두에서 91kg짜리 탄두에서 500km를 보내고 있어요. 경량 탄두죠. 100km 이하고 500km 보내는 거. 그거는 지금 4m 길이. 그 이제 보통 탄체가 이제 그 미사일 길이가 4m입니다. 4m 길이의 기존 하이마스에서 가능해요. 근데 미래의 PRSM 인크리먼트 4가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얘는 최소 1000km 보내는 게 목적이야. 이 고기동 납작 탄도로. 무시무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km 바깥에 만약에 앞에다가 적 레이더파를 탐색할 수 있는 그 시커 달아주면 1000km 바깥에 있는 레이더 깨버리는 거예요. 함정이나 육지에서. 그리고 지금 뭐 언급은 안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갈 거냐. 앞에 90km짜리 탄두를 다는 게 아니라 레이더 뒤에 더 키워. 미사일을, 그 로켓 부스터를. 그리고 앞에 스크램젯 미사일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500km 날아가는 걸.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1500km 바깥에서 쐈는데 어느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 뒤에 로켓 부스터하고 미사일이 분리되고 밀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엔 미사일만 쫙 날아 들어가서 점점점 한 데는 미사일이 가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활공이에요. 자기 그 관성에 의해서 탄도미사일처럼 막판에 가서 한 400-500km 남겨놨을 때 자기 스크램젯 딱 키고서 밑바닥으로 쫙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개발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미사일에 제일 유사한 미사일들을 만약에 개발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자유진영에 또 있냐? 있을 거다. 어느 나라냐? 한국이 될 거다. 그게 저의 예측입니다. 이게 옆에 이웃들이 모질어서 그래요. 우리가 무슨 무기에 환장한 놈들이어서가 아니라 이웃들이 모질어서 무기를 좋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섭고 너무 민감한 무기라 미국이 우리한테 이런 거 안 팔거든. 그러니까 조선 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그래 안 팔아 아저씨. 근데 우린 여기 너무 무서운 데야 동네가. 우리가 직접 개발할게. 됐어. 아저씨한테 사봐야 돈만 비싸고 우리가 개발하면 아저씨한테 살 돈 가지면 우리 4대는 써. 한 대 가지고 4대는 써. 물론 성능은 아저씨 거보다 90%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이거죠 우리는. 예.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요 참 재밌어요. 네, 미국 MLRS 하이마스의 영원한 숙적. 둘의 저기 선의의 경쟁. 이게 천무대 하이마스가 이게 선의의 경쟁이야. 가만 보고 있으면 이게 믿거나 말거나요. 예, 믿거나 말거나. 예,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 예, 200mm 대역 유도 로켓. 미국 하이마스는 227mm고 직경, 한국 천무는 239mm입니다. 예, 여기서 가격 한국 완성입니다. 한국의 가격이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파괴력 한국 완성입니다. 탄도 무게가 한국이 무거워요. 그 다음에 600mm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미국은 아타크임스라고 부르고 한국은 KTSSM. 한국이 완성이죠. 가격이 한국이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파괴력, 예, 한국이 더 탄두가 좋습니다. 탄도 무게가. 문제가 뭐냐? 한국은 아직 천무발사대에 통합을 안 하고 있죠. 네. 그 점은 우리 약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400mm 500km 가는 SLBM이에요. 탄도미사일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PRSM.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즉 경량탄두, 예, 91kg짜리 탄두 무게 그리고 400mm 날씬한 애죠. 예. 그래서 500km쯤 가는 거. 이건 아직 한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무슨 이거 개발한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요. 뭐 뒤처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한국은 역시 탄두는 무거워야지 한 방이지, 뭐 남자는 한 방이야, 혹은 뭐 무기는 한 방이야, 뭐 이런 종류의 마초 근성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거가 절실하지 않았어서 이걸 좀 뒤로 미룬 상태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수요 제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천무에서 되는 걸 얘기했고, 천무가 아닌 발사대에서 하는 한국과 미국의 납작탄도 단거리 혹은 뭐 중거리 미사일을 비교해 보자 이거죠. 중거리라기보다 이것도 단거리인데 한 1000km. 예. 이 미사일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량 탄도로 적 레이더 등 고가치 타겟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게 또 한 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0km 가는 이런 미사일인데, 예, 단거리급 미사일이죠. 1000km까지 보통 단거리로 보니까 탄두가 최소 500kg, 어쩌면 1000kg일 수도 있는 그런 현무2C라는 애를 만들어 놨는데 미국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그 대신에 1000km를 가고 90km대의 탄두를 가지는 PRSM 인크리먼트 4를 지금 개발 중이고, 걔는 길어지기 때문에 하이마스에서 발사를 못하고, 예, 미국은 또 좀 실용적이잖아요. 이런 거에 돈 많이 안 쓰니까 그 배에 있는 MK41 구축함에 있는 수직 발사관 뜯어다가 그걸 컨테이너에다가 심은 게 있어요. 그걸 MK70이라 그러는데, 예, 그 길거든요. 긴 거는 7m 이상짜리 되니까 거기에서 쏘는 걸로 해서 뭐 이런 걸 좀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한국은 이런 거 개발하겠다고 아직 표방을 안 해요. 아마 하더라도 비닉으로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누가 봐도 1000km 이상 간다. 이건 누가 봐도 중국 겨냥하는 거라 이걸 뭐 내놓고 많이 떠들질 않겠죠. 어느 순간에 이런 거 개발했어요 하고 퍽 내놓겠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아까 말씀드린, 예, 뒤에다가 로켓 부스터 붙여놓고 앞에 램제 스크램제 미사일 붙였는데 부스터 자체가 1000km 밀어주고 램제 스크램제 미사일이 추가로 한 500km 가버리는 무시무시한 무기죠. 미국이 아직 언급 없고요. 한국도 언급 없는데 앞으로 이런 언저리 방향으로 갈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이제 정리 말씀 여쭈겠습니다. 네. 한국 미사일 방어는 오형제 플러스 패트리엇 플러스 사드 플러스 이지스이다. 육상에서는 다음 오형제로 구성된다. 10km 고도 이하에서 대규경 로켓을 막는 LAMD, 10-40km 구간을 막는 천공2와 천공3, 40-70km를 막는 LSAM, 70-150km를 막는 LSAM2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미제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추가된다. 여기에 한국 해군의 이지스가 보조한다. 여기에 미 우주군의 감시정찰 자산이 연동한다. 여기에 일본 자위대의 감시정찰 자산이 연동한다. 이 같은 지구 최강의 MD가 향후 10여 년에 걸쳐 차례로 구축된다. 그중 LSAM은 변칙기동 납작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특화됐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니크한 미사일 방어 무기이다. 2019년 프랑스 전략연구소는 이런 요격 시스템에 대해 미래에 등장할 꿈같은 방어 체계라고 썼다. 무식한 소리다. 이미 한국에서 현실화됐다. 북한 이스칸데르 계열, 한국 현무2C 계열의 멀리 날아가는 납작탄도 미사일이 무섭다. 레이더 음영 지역 안에서 비행하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내부 대기권에 공기가 존재하는 고도에서 날아가기에 변칙 기동 및 종말 단계 탐색 적중, 시킹 호밍이 쉽다. 그래서 적의 지상, 해상 레이더 등 고가치 표적을 노릴 수 있다. 게다가 가격도 높지 않다. 이제 100kg 이하 경량탄도 1000km 이상 비행거리를 갖춘 납작탄도 미사일 경쟁이 붙었다. 한국은 현무2C를 기반으로 진화할 것이고 미국은 PRSM을 출발점 삼아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 경쟁은 500km 사거리의 램제 스크램제 미사일 뒤에 이를 추가로 1000km 이상 밀어주는 로켓 부스터가 결합되어 전체 사거리 1500km를 레이더 음영 지역 안에서 비행하는 하이브리드 미사일이다. 이 같은 납작탄도 미사일 방어 및 납작탄도 공격 미사일을
진심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드는 나라는 자유진영에서 미국과 한국뿐이다. 한미 두 나라는 중국 제압에 운명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거 보면 이제 이스칸더르가 좀 겁이 나긴 하는데, 이거 아까도 보셨지만 걔도 한 80km는 떠요. 네, 한 7, 80km는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쟤들이 얘를 낮은 선봉에서 쐈다. 그게 제일 멀잖아요. 저기 두만강 저쪽까지 가면. 예, 함경도 북쪽 끄트머리에서 쐈다. 그래도 한 5, 600k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쏴도 30km, 20, 30km 위만 뜨면 보여요. 그러니까 걔들이 벌써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지상 레이더만 가지고도. 근데 만약에 배가 울릉도 앞에 나가 있다. 그럼 훨씬 빨리 보여요. 그 다음에 공중에 있다. 그럼 더 빨리 보여요. 그게 일본 정찰 위성이랑 연결돼 있다. 그럼 즉시 알아요. 일단 발사 사실 즉시 하니까 거기에 레이더 딱 때리고 있으면은 탄도 바로 나와요. 한 5분 있으면은. 그럼 여기서 쏘면은 그게 휴전선 건너오기 전에도 요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 정도의 이스칸더 미사일은 사실은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걔가 납작탄도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놨죠. 그리고 또한 걔가 북한이 가진 다른 그런 장거리나 이런 거보다 좀 더 사람을 골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제가 그걸 언급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스칸더 미사일 막지 못한다 이런 소리 아닙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현무투시 같은 거 계속 발전시키면요 정말 골아파집니다. 중국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무기에 미친 사람들은 아니지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게 같이 사는 동네 깡패들, 이상한 깡패들이 많으니까 진심으로 이런 걸 해야죠. 우리 운명이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 전략 연구재단에서 밝혔듯이 정말 미래의 그런 미사일 방어 요격 체계인 LSAM 같은 것도 만들게 되잖아요. 아마 LSAM 많이 팔릴 겁니다. 저거 꽤 많이 팔릴 수 있어요. 아주 유니크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